국선생전 이규보 우리 고전 소설. 국성에 사는 중진이 바로 주천에 사는 사람이다. 국성이란 맑은 술을 말하는 것이요, 중지란 곤드레 만드레를 뜻한다. 어릴 때에는 서막에게 귀여움을 받았다. 심지어 서막이 그의 이름과 자를 지어주기까지 했다. 그의 먼 조상은 원래 온이라는 땅에서 살았다. 힘껏 농사를 지어서 넉넉하게 먹고 살았다. 정나라가 주나라를 칠 때 잡아갔기 때문에 그 자손들은 간혹 정나라에 흩어져 살기도 한다. 국성의 증조는 그 이름이 역사에 실려있지 않다. 조부모가 주천이라는 곳으로 이사와서 살기 시작했다. 그의 아버지도 여기서 살아 드디어 주천 사람이 되고 말았다. 그의 아비 차는 벼슬을 했다. 그의 집에서는 처음 하는 벼슬이었다. 차란 흰 술을 뜻한다. 차는 평원 도구가 되어 산홍경 곡씨의 딸과 결혼해서 성을 낳았다. 성은 어려서부터 도량이 넓었다. 손님들이 그 아비를 보러 왔다가도 성을 유심히 보고 귀여워했다. 손님들은 말했다. 이 아이의 마음과 도량이 몹시 크고 넓어서 출렁거리고 넘실거려 마치 만경의 물결과도 같소. 더 맑게 하려 해도 맑아지지 않고 흔들어도 더 흐려지지 않소. 그러니 그대와 이야기하느니 보다는 차라리 성과 함께 즐기는 것이 낫겠소. 성은 자라서 중산의 유령과 심양의 도잠과 더불어 친구가 되었다. 이 두 사람은 말했다. 단 하루라도 국성을 만나지 않으면 마음속에 비루하고 이상한 생각이 싹 든다. 이들은 서로 만나기만 하면 며칠 동안 모든 일들을 잊고 마음으로 취하고야 헤어지는 것이었다. 국가에서 성에게 조구연을 시켰지만 부임하지 않았다. 또 청주 총사로 불러 공경들이 계속하여 그를 조정에 청구했다. 이에 임금은 조서를 내리고 공거를 보내어 불러서 보고 눈짓하며 말했다. 저 사람이 바로 주천의 국생인가? 내 그대의 향기로운 이름을 들은 지 오래다. 이보다 앞서 태사가 임금께 아뢰었다. 지금 주기성이 크게 빛을 냅니다. 이렇게 아뢰고 나서 얼마 안 되어 성이 도착하니 임금은 태사의 말을 생각하고 더욱 성을 기특하게 여겼다. 임금은 즉시 성에게 주갱낭중 벼슬을 주고 얼마 안 되어 국자 죄주로 옮겨 예의사를 겸하게 했다. 이로부터 모든 조회의 잔치나 종묘의 제사, 천식, 진작의 이해 모두 임금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이 없었다. 이에 임금은 그의 그릇이 믿음직하다 해서 승진시켜 승정원 제상으로 있게 하고 융숭한 대접을 했다. 출입할 때에도 교자를 탄 채로 대궐에 오르도록 하고 이름을 부르지 않고 국선생이라 일컬었다. 혹 임금의 마음이 불쾌할 때라도 성이 들어와 뵙기만 하면 임금의 마음은 풀어져 웃곤 했다. 성이 사랑을 받는 것은 대체로 이와 같았다. 원래 성은 성질이 구수하고 아량이 있었다. 날이 갈수록 사람들과 친근해졌고 특히 임금과는 조금도 스스럼 없이 가까워졌다. 자연 임금의 사랑을 받게 되어 항상 따라다니면서 잔치 자리에서 함께 놀았다. 성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다. 혹과 폭과 역이다. 혹은 독한 술, 폭은 진한 술, 역은 쓴 술이다.
이들은 그 아비가 임금의 사랑을 받는 것을 믿고 방자하게 굴었다. 중서령 모용이 임금에게 글을 올려 탄핵했다. 모용은 곧 붓이다. 그 글은 이러했다. 행신이 폐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것을 천하 사람들은 모두 병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국성이 조그만 신임을 받고 조종에 쓰이고 있어 요행이 벼슬 계급이 산품에 올라서 많은 도둑을 궁중으로 끌어들이고 사람들을 휘감아서 해치기를 일삼고 있사옵니다. 이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분하게 여겨 소리치고 반대하여 머리를 앓고 가슴 아파합니다. 이자야말로 국가의 병통을 바로잡는 충신이 아니었고 실상 만 백성에게 해독을 주는 도둑이옵니다. 더구나 성의 자식 셋은 제 아비가 폐하께 총애받는 것을 믿고 제 마음대로 세상에 횡행하고 방자하게 굴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괴로워하고 있사옵니다. 바라옵건대 이들에게 모두 사형을 내리셔서 모든 사람들의 입을 막으시옵소서. 이에 성의 아들 셋은 즉시 독약을 마시고 자살했다. 성도 죄를 받아 서인으로 폐해졌다. 한편 치이자도 성과 친하게 지냈다 해서 수레에서 떨어져 자살했다. 처음에 치이자는 우스갯소리를 잘해서 임금의 사랑을 받았다. 자연 국성과 친하게 되어 임금이 출입할 때에는 항상 수레에 실려 다녔다. 어느 날 치이자는 몸이 곤해서 누워 있었다. 성은 희롱하여 물었다. 자네는 배는 크지만 속이 텅 비어 있으니 그 속에 무엇이 있는가? 치이자가 대답했다. 자네들 수백 명은 넉넉히 용납할 수가 있지. 이들은 이렇게 항상 우스갯소리를 하며 지냈다. 성은 이미 벼슬을 그만두자 제 고을과 격 마을 사이에는 도둑들이 떼지어 일어났다. 쟤는 배꼽, 격은 가슴을 뜻한다. 이에 임금은 이 고을의 도둑들을 토벌하라는 명을 내렸다. 하지만 적임자가 쉽게 물색되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다시 성을 기용해서 원수로 삼아 토벌하도록 했다. 성은 부하 군사를 몹시 엄하게 통솔했고 또 모든 고생을 군사들과 같이 했다. 수성에 물을 대어 한 번 싸움에 이를 함락시키고 나서 거기에 장락판을 쌓고 회군하였다. 임금은 그 공로로 성을 상동 후에 봉했다. 그 후 2년이 지났다. 성은 소를 올려 물러나기를 정했다. 신은 본래 가난한 집 자식이옵니다. 어려서는 몸이 빈천해서 이곳 저곳으로 남에게 팔려다니는 신세였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폐하를 뵙게 되자 폐하께서는 마음을 터놓으시고 신을 받아들이셔서 할 수 없는 몸을 건져주시고 강호히 모든 사람들과 같이 용납해 주셨습니다. 하오나 신은 일을 크게 하시는데 더함이 없었고 국가의 체면을 조금도 더 빛나게 하지 못했습니다. 저번에 제 몸을 삼가지 못한 탓으로 시골로 물러나 편안히 있었사온데 비록 엷은 이슬은 거의 다 말랐사오나 그래도 요행이 남은 이슬 방울이 있어 감히 해와 달이 밝은 것을 기뻐하면서 다시금 찌꺼기와 티를 열어 젖힐 수가 있었나이다. 또한 물이 그릇에 차면 엎어진다는 것은 모든 물건의 올바른 이치옵니다. 이제 신은 몸이 마르고 소변이 통하지 않는 병으로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사옵니다. 바라옵건대 폐하께서는 명령을 내리시와 신우로 하여금 물러가 여생을 보내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임금은 이를 승낙하지 않고 중사를 보내어 송개, 창포 등의 약을 가지고 그 집에 가서 병을 돌봐주게 했다. 성은 여러 번 글을 올려 이를 사양했다. 임금은 부득이 이를 허락하여 마침내 고향으로 돌려보냈다. 그는 천수를 다하고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그의 아우는 현이다. 현은 즉 탁주다. 그는 벼슬이 이천석에 올랐다. 아들이 넷인데 이, 두, 앙, 남이다. 익은 색주, 두는 중양주, 앙은 막걸리, 남은 과주다. 이들은 도화즙을 마셔 신선이 되는 법을 배웠다. 또 성의 조카들의 주, 만, 염이 있었다. 이들을 모두 적을 평씨에게 소속시켰다. 사시는 말한다. 국시는 원래 대대로 내려오면서 농가 사람들이었다. 성이 유독 넉넉한 덕이 있고 맑은 재주가 있어서 당시 임금의 신복이 되어 국가의 정사까지 참여하고 임금의 마음을 깨우쳐 주어 태평스러운 푸짐한 공을 이루었으니 장한 일이다. 그러나 임금의 사랑이 극도에 달하자 마침내 국가의 기강을 어지럽히고 화가 그 아들에게까지 미쳤다. 하지만 이런 일은 실상 그에게는 유감이 될 것이 없다 하겠다. 그는 만절이 넉넉한 것을 알고 자기 스스로 물러나 마침내 천수를 다하였다. 주역에 기미를 보아서 일을 해 나간다고 한 말이 있는데 성이야말로 거의 여기에 가깝다 하겠다.